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강연회 전 사무국장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 조금 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강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뒤 돌연 미국으로 떠나 도피 의혹이 일었던 김경 시의원도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다연 기자, 김경 시의원이 공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김경 시의원은 조금 전 7시 20분쯤 이곳 인천공항 입국장에 검은 모자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히고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네, 김 시 의원의 귀국은 11일 만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 의혹을 자초했는데요. 당초 내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 들어온 겁니다. 공항에 미리 나와 있던 경찰은 김 시 의원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 시 의원은 미국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당초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던 입장을 뒤바꿔 강선우 의원이 내놓은 해명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다만 강 의원의 전 보좌진이 경찰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라 경찰은 우선 엇갈린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걸로 보입니다. 또 돈의 행방과는 별개로 김 시 의원이 실제 단수 공천을 받은 만큼 돈이 오간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 의원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강 의원과 김 시 의원 그리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전 보좌진 남모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김 시 의원의 도피성 출국은 물론 증거 인멸 기회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김경 시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관련 의혹 등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은 내일 당의 윤리심판원 결정이 나오는데요. 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지 않으면 당대표가 제명에 나설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헌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김 전 대표가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당 윤리심판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박 대변인은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에 대한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며 이번 언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인 입장 표명도 지도부가 막아왔지만 이제는 김 전 원내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의 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탈당하지 않고 버티면 당대표의 권한으로 제명시킬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낸 셈입니다. 당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요구에 대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성실히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병도 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 대통령 후보 시절엔 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새 최고위원엔 강득구 의원과 함께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선출돼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로 삼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기호 1번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선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의원이 출마해 4파전이 벌어졌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다수표를 얻은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한병도 의원은 책임이 무겁다며 일련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30.74%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이성윤 의원이 24.72%, 문정복 의원이 23.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심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선택은 달랐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중앙위원회 표심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모두 원팀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내란 청산,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청청이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 의원과 문 의원이 모두 당선되면서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지방선거 이후 올해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루 종일 강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설까지 쏟아졌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은 물론 선박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쌓인 전남 목포 시내. 승강장에 부딪힌 버스가 비상등만 깜빡입니다. 커다란 바퀴 전체엔 온통 새하얀 눈이 덮였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출발을 하려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스르르 하고 기사분이 내가 오도 가도 못한다, 미끄러져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 진도에선 버스가 전신주와 충돌한 뒤 전복돼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무안에서도 도로에 멈췄다 출발하려던 버스가 갓길로 미끄러져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때려도 쭉 밀리죠. 어제부터 전남 서해안 지역엔 무안 25cm, 목포 20.4cm 등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눈이 내리면서 이처럼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곳곳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폭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50분쯤 목포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2,500톤급 화물선이 신안군 천사대교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각에 접촉 흔적이 남아 신안군이 안전성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야간이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 눈이 왔다네요. 그 다리가 교각이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이번 폭설로 전남 소방본부엔 보행자 미끄러짐 사고 등 4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아침 출근길은 서울이 영하 9도, 강원도 춘천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중부지방에선 비나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나가실 때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워진 겨울바람에 시민들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바람이 되게 너무 차워서 막 오들오들 떨리네요. 그냥 급하게 나온다고 막 입고 왔는데 이렇게 추울 줄 몰랐네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다 보니 뜨끈한 국물로 몸을 녹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 오뎅 국물 먹고 있었어요. 친구 기다리느라고. 오뎅 국물 잡고 있으니까 조금 추운 것도 괜찮아지고 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6도, 경기 파주 영하 4.4도 등 전국이 영하 5.8도에서 영상 3.9도로 한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경기 파주 영하 13도, 강원 춘천도 영하 14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 등 전국이 영상권을 유지하며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북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으로 인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며 오전엔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엔 중부지방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의 예상 적설량은 모레까지 1cm 미만에 그치겠지만 경기 북동부엔 최대 7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 다음 주 후반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란 상황이 심각합니다. 2주 만에 100명 넘게 숨졌는데요. 다수가 시위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에 가담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됐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거리마다 시위대로 가득합니다. 도로 곳곳은 불탄 잔해들로 뒤덮였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2주가 지났지만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필두로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결합하면서 180여 개 도시에 걸친 전국적 시위로 확대됐습니다. 잦아들 줄 모르는 기세에 정부가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희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는 최소 116명, 하루 만에 50명 넘게 늘었는데 이것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집계됐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외신은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은 청년들이 병원으로 실려왔다. 한 병원에만 시신 79가 이송됐다는 의료진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존망이 걸린 이란 정부는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사형 혐의라며 사실상 국민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خراب کردن مثلا فرض کنید فلان ساختمان دیواری رو خراب کردن برای که دل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خوش. 테헤란 시내 뒷골목엔 저격수까지 배치됐다는 증언이 나왔고 인터넷과 휴대전화, 유선 통신도 모두 차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시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s. 실제로 백악관이 이란 군시설 폭격 등 공습 예비 논의 검토에 착수했으며 트럼프가 타격 승인을 고민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중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을 추모하고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수백 건 이어졌는데요. 사건 현장인 미니애폴리스에선 강추위에 많은 눈까지 내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김재용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렸지만 시민들은 도심의 유명 쇼핑 매장 거리를 에워쌌습니다. 이민 당국은 즉각 떠나라는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차량들은 경적으로 호응합니다. 가족 단위가 많았는데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70대 할머니는 미국을 만든 가치가 무너지는 걸 더 지켜볼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I can't stand by and people disrespect our constitution and our democracy. 눈새상이 된 사건 현장 인근의 공원. 주민들은 꽁꽁 얼어붙은 바로 옆 호수까지 가로질러 건넙니다. 이곳 시민들은 보시는 것처럼 빙판길과 칼바람을 뚫고 각자 준비한 팻말들을 챙겨
집회 장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수천 명으로 추산되지만 분명한 주최 측도 없이 그룹 단위로 모여 항의 구호를 연호하거나 또 때론 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즉석 항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50, 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상징하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지금의 위기를 뚫겠다는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We need to be in community together. The people are more powerful than the guns of our ICE agents and federal government people. 추모와 항의의 시위는 워싱턴, 뉴욕, LA, 보스턴 등 미국 전역 수백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총격에 숨진 르네 굿의 유족을 돕기 위한 모금엔 사흘 만에 150만 달러, 21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이민 단속시설을 찾아온 이 지역 하원 의원들은 10분 만에 퇴거를 요구받아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오히려 심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건 단합된 시민들의 힘을 지켜보는 단속 당국일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That kind of resistance is why ICE agents seem so angry and agitated. 전날 심야 시위에선 29명이 체포되고 경찰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선을 과도하게 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명의 단속반을 미니애폴리스에 보낸 트럼프 정부는 또 추가 투입을 예고하는 상황이어서 살얼음판 같은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MBC 뉴스 김재우입니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도 법률상 유공자가 아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분류돼 있는데요. 반면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가폭력 책임자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로서 각종 예우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독재 권력은 사건을 은폐 조작했지만 단죄는 미미했습니다. 고문에 직접 가담한 경찰 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으로 나왔고 수뇌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날조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 홍승상 경감.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만나 보셨었고 당연히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위로금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잇따라 승진과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남았습니다. 유신독재 시절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 몸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다 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생생해요.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돼 간첩 누명은 벗었지만 독재 권력과 그 하수인이었던 사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조작을 지휘한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은 대전현충원 가장 높은 곳에 안장돼 있고 묘비에는 인간의 기본권을 애써 옹호하는 길을 지향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일당. 전두환, 노태우 등 주범 13명의 서우는 지난 2006년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14명은 지금도 국가유공자로 남아있고 사망한 13명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반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진 민주열사들은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분류돼 있고 이제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와 가해 책임자의 엇갈린 예우. 잠시 뒤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우리나라가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다며 사건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가 민간 소유일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데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인기가 북한의 우라늄광산, 개성공업지구, 국경 초소들을 촬영했다며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을 침범했다는 그 자체고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군이냐 민간이냐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부가 어제 우리 군 작전이 아닌 만큼
민간 영역에서 보냈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변인 셈입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김 부부장 담화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첫 입장 표명입니다. 어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발언 주체가 격상된 건데 수위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김 부부장은 개인적으로 국방부가 도발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건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대가를 각오하라던 어제 성명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지도부가 나섰다는 건 이번 무인기 사건을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든 차단하고 해야 된다라는 국가 책임으로 계속 강조를 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어할 것을 상당히 요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경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오늘 북측에 대한 도발 의도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최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직을 잃어 재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추가 당선 모유 가능성과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면 10곳 안팎의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것으로 전망돼 작은 총선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모두 4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이 여론조사를 왜곡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 소속 이병진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역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불법 대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도 고려하면 재보선 규모가 10여 곳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10개까지로 예상하는 데가 있긴 하던데 원칙적으로 보궐선거는 그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도록 합니다. 야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의석수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사유로 재보선이 열리게 됐다며 국민의힘과 조국 혁신당은 집권 여당의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징역형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바로 공천을 한다. 그것도 전략적 공천을 한다. 말이 안 되고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무공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판이 커지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데 광역단체장 판세와 맞물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지 44일 만인 어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에게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의원은 경찰 조사 이후 SNS에 글을 올려 고소인의 제출 영상이 단 3초짜리라며 결백을 주장했고 고소인 측은 부적절한 행위가 영상에 명백히 찍혔음에도 왜곡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은 헌혈 보릿고개라 불릴 정도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인데요. 올겨울은 독감이 이르게 유행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 보건소 앞에 헌혈버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체열하려는 사람과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혈액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게 됐고요. 비어있던 혈액 상자도 조금씩 채워지지만 지역의 혈액 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인데다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헌혈 참여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독감, 인플루엔자의 조기 유행이 겹치면서 헌혈 실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헌혈 가능 대상자가 줄어들고 문제는 헌혈 참여 비중이 큰 10대 헌혈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만 해도 3만 건을 크게 웃돌던 10대 헌혈 건수는 지난해 2만여 건으로 3분의 1가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10대 인구가 준 이유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헌혈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2년 전부터 바뀐 입시제도의 영향도 큽니다. 봉사활동 자체가 학교 내에서 하는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친구들의 참여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학 때는 아무래도 참여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방학철을 맞아 혈액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 명의 응급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한 관심과 참여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일제팀 류현준입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먹고 집 정리에 나선 분들 계실 텐데요. 고장났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창고에 넣어둔 전자제품들은 어떻게 버리고 계신가요? 특히 충전해서 쓰는 소형 제품들은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 더 헷갈리실 텐데요. 저희 집은 어떤지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에 방치돼 있던 전자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고장난 노트북부터 휴대용 가습기, 블랙박스 등 언제 산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각종 기기가 금방 쌓입니다. 특히 충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많은데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가 다 섞여 있어서 사실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배터리가 내장된 경우가 많아서 함부로 만졌다가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폐 전자제품이 모이는 서울도시 금속회수센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건 해체 작업입니다. 플라스틱과 재활용할 금속을 분리하는 동시에 압착 과정에서 불이 날 위험이 높은 배터리를 떼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스마트워치, 이어폰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은 아주 작아서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동안 소형 가전들은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가전과 달리 의무 재활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데다 같이 모아서 버렸던 것 같아요. 따로 분리는 안 하고. 그런데 올해부턴 드라이기나 전기 포트 같은 소형 전자제품까지 재활용 일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던 소형 가전도 자원으로 회수하겠다는 좋은 취지지만 문제는 수거입니다.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를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변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면 되는데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소형 가전의 경우 5개 이상일 때만 방문 수거를 해주거나 여전히 전용 수거함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이렇게 수거함이 설치되면은 거기다 그냥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설치 과정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활용 대상만 늘릴 게 아니라 수거와 처리 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전지를 내장하고 있는 제품들은 기존의 파쇄라든가 이런 공정이 아닌 별도의 전처리 과정에서 수작업을 통해서 분해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추가되죠. 또 아예 제품을 만들 때부터 고치고 분해하기 쉽게 설계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8점 차마저 뒤집는 저력으로 또 한 번 적수가 없음을 입증했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결승 상대는 지난해 8번 만나 모두 승리한 세계 2위 왕지. 첫 게임은 기대대로였습니다. 특유의 강약 조절과 과감한 방향 전환으로 연속 7득점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이 극적이었습니다. 샷이 연달아 벗어나는 범실로 한때 9대 17까지 끌려갔고 왕즈이의 거센 반격에 게임을 내주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최강자다운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구상대로 흐름을 주도하면서 왕즈이를 19점에 묶어둔 채 연속 6득점을 몰아쳤습니다. 이후 3차례 주스를 거치며 왕즈이를 압박한 안세영은
56분간 이어진 승부를 마감하고 새해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경기를 뛰자. 그냥 좀 차분하게 뛰었더니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만 되면 저도 모르게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도 새해 첫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WBC 야구 대표팀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부상을 털고 돌아온 기아 김도영 선수가 부활을 위해 이를 앙불었다고 합니다. 사이판에서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도영이 김혜성과 함께 가장 먼저 훈련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누구보다 빨리 땀방울을 흘립니다. 지난해 3차례 허벅지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고 좌절했던 김도영이 후회 없는 한 해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또 막 울기도 하고 여러모로 일탈도 해보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홈런 타구를 날릴 정도로 몸 상태는 기대 이상이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훈련을 중단할 만큼 간절함도 엿보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뭐 비온 뒤 땅이 굳는다, 새로운 태양이 뜬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에 놓여진 것만 생각하자는. 자신이 이탈한 사이 MVP급 활약을 펼친 동갑내기 안현민이 반가웠다는 김도영. 문동주, 박영현 등 황금 세대로 꼽히는 동기들과 WBC에서 활약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어느 때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며 시즌 완주를 목표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사이판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의 양현준 선수도 시즌 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골로 확실히 상승세를 탄 모습이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이 영하 17도, 서울이 영하 9도, 대구도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지방의 눈발은 잦아들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을 보시면요. 강원도 내륙과 경기도 2에서 7cm, 충청도에도 1에서 5cm가량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전북지방에서도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지방에는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계속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나 눈이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빙판 길인 곳이 많아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청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5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